자, 장가 기자, 그리고 어젯밤 국민의힘 경선 결과도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경기 하남 갑이죠. 여기 결과가 특히나 눈길 가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5선에 또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이 추미애 후보, 그리고 이 추미애 후보와 경쟁을 치를 상대가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.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하남 갑에 갑니다. 이용 의원은 초선 비례인데요.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수행팀장을 맡았고 윤한 갈등 당시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서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각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이런 별명까지 얻은 인물입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이용 의원의 대결 매치가 성사가 된 겁니다. 또 하나 눈여겨볼 곳이 바로 서울 중성동 을인데요. 부산 해운대갑에서 내리 3선을 지낸 하태경 의원이 험지에 도전하겠다면서 중성동 을에서 이해운 전 의원과 맞붙었거든요. 그런데 어제 하태경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했고 이해운 전 의원이 중성동 을에서 박성중 민주당 현역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. 네. 자, 김상일 부대변인, 일단은 친윤 이용 의원하고 윤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장관이 서울 경기 하남 갑에서 맞붙게 됐는데, 자, 흥미로운 매치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겠습니까? 추미애 전 장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을 계속 비판하잖아요. 근데 여기에다가 친윤을 세우면 그 각이 그냥 제대로 서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했지? 이거 전략적 패착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요. 경선이니까요. 중도층이 아니 경선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공천했잖아요. 추미애 그 후보가 먼저 됐고 그 나중에 국민의힘 했으니까 경선 지역으로 안 해도 되고 그 경선을 하더라도 신인에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, 여기에 비윤 후보를 세웠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각이 안 섰을 거예요. 각이 안 쓰고 할 말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. 그 비윤 후보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을 공격할 부분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. 뭐 보수의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이용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저는 이거 전략적 패착이다. 뭐 물론 경선이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거기에 맞춤형으로 후보를 세웠어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하태경 의원이 탈락한 거는 제가 좀 충격인데,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참 전략적 사고가 지금 좀 아직 안 되시는구나. 이런 생각이 드는 게, 하태경 의원 정도는 살려놔야 총선 치를 때 중도층을 공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당원들이 그런 전략적 사고가 조금 할 여유가 없으시면 지도부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논의를 좀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줬으면 어땠을까,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좀 반발하는 모습, 뭐 승복하겠다고 하지만 좀 반발하는 모습이 있는데, 경선 결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. 듣고 오시죠. 뭐 부정선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뭐 조작하고 이런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뭐 이런 것이 혹시나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, 그러니까 승복 불복의 여부는 오늘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입장 유보죠.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 최종 입장을 내겠습니다. 사회가 그걸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 너무나 당연한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자명한 게 왜 눈에 안 보이실까? 그 어떤 왜냐하면 이제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. 책임 당원들은 우리 하태경 후보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.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입장 유보. 이긴 의원은 이제 좀 승복하라, 이런 취지 같은데, 진수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제 데이터를 좀 공개해달라, 하태경 의원은, 이런 얘기인데. 저게요,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. 저는 저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. 이기고 있다가 좀 뒤집힌 결과라고. 네,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수도권 경선의 경우 국민의힘은 일반 여론이 80%고요. 당원이 20% 이렇게 치러지는 경선인데, 1차에서는 그 하태경 의원이 압도적으로 일반 여론조사 우위였거든요. 당원에서는 조금 밀렸을 수 있는데, 그런데 사실 일반 여론조사 민심이라는 것이
1차, 2차 경선 사이에 한 이틀의 시간 간격밖에 없었는데 이틀 사이에 민심 부문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민심이 80%나 차지하는 민심이 이틀 사이에 그렇게 변해서 하태경 후보가 압도적으로 민심 우위였다가 2차 경선에서 이렇게 된 이 결과를 저도 사실 조금 납득하기 힘든데 하태경 후보는 이제 본인이니까 더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저게 뭐 불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. 너무나 좀 뜻밖이니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세요라는 납득시켜 주십시오, 이거죠? 그렇게 이제 당 쪽에다 요구를 한 건데요. 그래서 아까 이 지금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 도입하는 거 우리 김상일 평론가도 맹점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조직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요. 저 경선 여론조사 때는. 그래서 당원이면서도 당원이 아닌 것처럼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? 사실은 일반 주민 여론조사 뭐 50%다 80%다 이렇게 정해놔도 그 부분의 상당수가 당원 의중이 거기 들어갈 이 개연성이 매우 높게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이해훈 후보께서 책임당원들이 하태경을 극도로 싫어한다. 그 책임당원들은 포션이 20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네. 나머지 80%는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은 하태경 후보를 지지한 걸로 1차 때 나왔는데 2차에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의아해서 아마 하태경 후보는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좀 데이터를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 문제 제기하신 거는 좀 여야 막론하고 좀 다 비슷한 문제라고 좀 이런 되겠죠? 식의 민심 왜곡 현상은 어느 당 경선이나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뚜렷하게, 아까 예. 김상일 평론가도 예. 다음 총선 때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이 여론조사든 이 경선 방식에 좀 대대적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은 예.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겠습니다. 제가 뭐 이렇게 입증할 증거 자료를 남겨놓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언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저도 저런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보고 경험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러나 그럼 제가 그때 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때 뭐 증거들을 다 수집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 못할 부분이지 그 향후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니까 바로 네.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. 일단 문제 제기 의혹으를 일단 저희가 왜냐하면 하겠습니다. 한마디만 예. 이렇게 되면 각 당이 그 뽑는 후보가 민심하고 굉장히 그렇죠. 공직 후보가 예, 간극이 있는 후보를 내놓을 그런 위험성이 당 입장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예, 말씀을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